안녕하세요. 남자 사람입니다. 오늘은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 네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엘리엇은 가운을 걸친 채 주차장으로 나왔다. 해가 벌써 중천에 떠올라 눈이 부셨다. 순간적으로 현기증이 느껴졌고 기진맥진한 몸은 힘없이 흐느적거렸고 머릿속은 갖가지 의구심 때문에 혼란스러웠다. 지금처럼 모두에게 병을 숨기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중요한 수술 중에 몸에 이상이라도 생겼다면 어찌할 뻔했는가? 엘리엇은 생각에 집중하기 위해 담배에 불을 붙여 한 모금 빨아들이면서 나른한 황홀감을 젖어들었다. 암이라는 병에 딱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원하는 만큼 담배를 피워도 된다는 것. 그래봤자 병의 경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테니까. 엘리엇은 산들바람에 한기를 느꼈다. 얼마 안 있어 죽으리라는 사실을 안 이후 그는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에 한층 더 촉각을 곤두세웠다. 마치 하나의 유기체를 대하듯 이 도시의 고동을 거의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병원은 노필이라는 야트막한 언덕을 굽어보고 서 있었다. 이곳에 서면 항구와 부두에서 올라오는 팔딱거리는 요동이 그대로 전해져 오는 듯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모금 빨아들이고 나서 담배꽁초를 비벼 껐다. 이제 마음의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다. 이번 달 말부터는 수술 집도를 그만두고 딸아이와 매트에게도 죽는다는 사실을 알려야 할 것이라 생각했다.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 앞으로는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일,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준 단 한 가지 그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 기분을 울적하게 했다. 다시 한번 급작스럽게 내린 결정에 대해 요모조모 생각해 보았다. 갑자기 자신이 늙고 비참하게 느껴졌다. 닥터 엘리엇? 엘리엇이 고개를 돌리자 그가 지도하던 인턴 의사 샤리카의 얼굴이 보였다. 그녀는 어느새 물 빠진 청바지와 가느다란 어깨끈이 달린 탱크탑 차림으로 갈아입고 있었다. 그녀가 쭈뼛거리며 커피 한 잔을 내밀었다. 그녀의 몸에서 젊고 아름다운 생명력이 느껴졌다. 엘리엇은 종이컵을 받아들고 미소로 인사를 대신했다. 작별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선생님. 작별? 미국 연수가 오늘로 끝나거든요. 그렇군. 이제 봄베이로 돌아가는 건가? 그녀가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게 이제야 생각났다. 그동안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고마워요. 선생님과 함께 있는 동안 정말 많이 배웠어요. 아니야. 도와줘서 고마워, 샤리카. 당신은 좋은 의사가 될 거야. 선생님은 위대한 의사죠. 엘리엇은 칭찬이 쑥스러워 고개를 가로저었다. 샤리카가 그를 향해 한 발짝 다가섰다. 저 혹시 오늘 저녁에 식사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순식간에 그녀의 아름다운 구릿빛 피부가 발그레하게 물들었다. 소심한 그녀가 이런 제안을 하자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미안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엘리엇은 대화의 방향이 엉뚱한 쪽으로 흘러가는데 놀라며 대답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잠시 아무 말이 없던 그녀가 덧붙였다. 저녁 6시면 제 연수가 공식적으로 끝나게 되죠.
그 시간 이후면 선생님은 더 이상 제 상관이 아니고 저 역시 선생님 지시를 받지 않아도 되죠. 그것 때문에 망설이신다면. 엘리엇은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몇 살쯤 되었을까? 20살? 많아야 20살이겠지. 지금껏 그는 결코 그녀에게 다른 생각이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았다. 따라서 이 자리가 편하지 않았다. 그것과는 상관없는 일이야. 기대 받기라 솔직히 실망이 커요. 선생님께 계속 관심을 표현했고 지금쯤은 제 마음을 알아주시리라 생각했어요. 이럴 때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 내 몸의 일부는 이미 죽었고 나머지도 머지않아 죽게 될 거라고?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떠들어댔지만 개도 안 물어갈 소리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군. 그럼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뾰루퉁해진 그녀가 발길을 돌리며 나지막히 말했다. 마음이 상해 한참을 걸어가던 그녀가 뭔가 생각난 듯 뒤돌아보며 소리쳤다. 참, 깜빡 잊고 있었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매트라는 친구분의 메시지를 받아놨어요. 기다리신 지 30분쯤 됐는데 슬슬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한다고 전화를 했어요. 병원을 빠져나온 엘리엇은 눈에 보이는 첫 번째 택시를 잡아탔다. 매트와 점심 약속을 했는데 시간이 많이 늦어져 있었다. 갑자기 사랑에 빠지듯 벼락처럼 우정이 맺어질 때도 있었다. 40년 전 엘리엇은 매트와 참으로 기이한 인연을 통해 처음 만났다. 겉모습만 보자면 두 사람은 참 많이 달랐다. 프랑스 출신인 매트는 성격이 외향적이었고 여자들을 만나는 걸 좋아했다. 반면 전형적인 미국인인 엘리엇은 다소 내성적인 성격에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 매트와 그는 캘리포니아의 페리고르로 불리는 나파밸리에 공동으로 포도밭을 구입했다. 그들의 농장에서 생산되는 포도주들, 즉 맛이 깔끔한 까베르네 소비뇽, 파인애플과 멜론 맛이 나는 샤르도네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에서도 널리 호평받고 있었다. 제품을 알리려는 매트의 끈질긴 노력이 결실을 맺은 덕분이었다. 엘리엇에게 매트는 모두가 등을 돌려도 떠나지 않을 유일한 친구였고 어느 날 갑자기 처리해야 할 시체가 한 구 생기면 한밤중에라도 전화를 걸 수 있는 사이였다. 엘리엇은 서둘러야 했다. 매트가 화가 나서 소리를 빽빽 지르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두 사람이 점심 식사를 할 때 단골로 찾는 고급 레스토랑 벨비는 엠바르카데로에 있었고 창밖으로 바다가 내다 보였다. 매트 들리가는 한잔하면서 베이블리지, 트레저 아일랜드, 비즈니스 디스트릭트의 초고층 건물이 한눈에 들어오는 야외 테라스에서 30여 분 전부터 엘리엇을 기다리고 있었다. 세 번째 잔을 막 지키려던 참인데 전화기에 벨이 울렸다. 매트, 미안해. 조금 늦을 것 같아.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오게, 엘리엇. 자네 나름의 아주 독특한 시간 개념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익숙해져 있으니까. 아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지금 자네가 날 홀구멍 내고 있는 건 아니지? 아니라니깐 그러네. 이 친구야, 자넨 의사야. 생명을 살리는 일 앞에서는 모든 게 다 용서된다는 걸 아직도 몰랐어? 역시 내 생각대로야. 자네는 지금 날 혼쭐 내고 싶은 게 틀림없어. 매트는 피식 웃어넘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핸드폰을 귀에 댄 채 넓은 식당홀로 들어섰다. 내가 자네 대신 음식을 주문해 둘까?
매트는 살아있는 개를 볼 수 있는 수족관 쪽으로 가까이 걸어갔다. 자네의 식탁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고 싶어하는 싱싱한 개 한 마리가 지금 내 눈앞에 있다네. 펄떡펄떡 살아 움직이는 놈이지. 자네 선택을 믿어보겠네. 매트는 전화를 끊고 해산물 전문 요리사에게 눈짓을 보냈다. 여기 로스트 클랩 하나. 15분 후쯤 엘리엇이 고급 목재와 거울로 장식된 넓은 홀을 가로질러 뛰어왔다. 너무 서둘러서 디저트 카트에 다리가 걸렸다. 그 바람에 고의는 아니어도 웨이터까지 떠밀고 나서야 매트와 늘 앉는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의 입에서 가장 먼저 경고성 발언이 튀어나왔다. 자네가 아직 우리의 우정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지각과 또라는 단어를 한 문장에 섞어 말하는 건 참아주기 바라네. 난 아무 말도 안 할 생각인데 왜 지레 겁을 먹고 그러나? 매트가 농치며 말했다. 우리는 이 좌석을 12시로 예약했지. 지금 시간은 1시 20분이고. 하지만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건 그렇고 캄보디아에서는 어떻게 지냈나? 엘리엇은 대답도 하기 전에 갑자기 쿨럭쿨럭 심하게 기침을 쏟아냈다. 그나저나 자네 기침이 좀 심한 거 아니야? 매트가 파시식 파시식 소리를 내는 탄산수를 큰 잔에 따라 내밀며 걱정스럽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 난 괜찮으니까. 검사를 한번 받아보지 그러나. 스캔 촬영이나 뭐 그런 거라도 말이세. 이 사람아, 의사는 바로 나야.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말게. 자네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하는 소리니까. 자네 마음은 충분히 아니까 이제 식사나 해볼까? 나는 사실 요즘 자네가 걱정돼. 일을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난 괜찮다니까. 캄보디아에 다녀오느라 조금 피곤할 따름이라네. 그럼 애초에 가지 말지 그랬나. 매트가 입을 셀쭉했다. 캄보디아에서는 정말 수확이 많았지. 거기서 한 가지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 말해줄까? 뜸들이지 말고 어서 말해봐, 이 친구야. 거기서 만난 캄보디아 노인을 내가 좀 도와줬거든. 그런데 그 노인이 램프에서 나온 요정 지니처럼 나한테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뭐냐고 묻는 거야. 그래서 자네는 뭐라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걸 부탁했지. 골프 게임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관 2개. 자네의 관심사항은 고작 골프 정도지. 아니야, 어서 말해보게. 자네가 어떤 대답을 했을지 궁금해 좀이 쑤실 지경이군. 누군가를 다시 만나고 싶다고 얘기했지. 이쯤 되자 매트는 친구가 장난을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정색했다. 누굴 다시 만나고 싶은데? 매트가 답을 이미 알면서도 물었다. 일리나. 두 사람의 얼굴에 슬픈 그늘이 드리워졌다. 웨이터가 전체 요리를 서빙하는 동안 엘리엇은 우울한 기분을 떨쳐버리기 위해 노인에게서 알약이 들어있는 병을 받은 얘기, 전날 밤에 꾸었던 꿈 얘기를 추가로 들려주었다. 매트는 엘리엇을 안심시키고 싶었다. 내 생각에 그 일은 그만 잊어버리는 게 좋겠네. 그리고 자네는 과중한 업무에서 조금만 손을 떼기 바라네. 자넨 그 꿈자리가 얼마나 뒤숭숭하고 현실감이 있었는지 상상도 못할 걸세. 30살의 내 모습을 다시 보는 게 얼마나 경이롭던지. 자네는 진짜 그 알약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믿는 거야? 그럼 다른 게 뭐 있겠나? 별로 정갈하지 않은 음식을 먹은 게 있다거나. 내가 볼 때 자네는 중국 음식점에 너무 많이 다니는 게 늘 문제야. 매트는 되는 대로 갖다 붙였다. 예끼 이 사람. 그만하게.
진지하게 말하는 걸세. 중국 식당에 그만 발을 끊게. 자네가 즐겨 먹는 초회 식당 북경오리, 그건 개가 틀림없다니까. 그 다음부터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식사가 진행되었다. 매트는 주위에 경쾌한 기분을 전염시키는 재주가 있었다. 엘리엇은 그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우울한 기분과 걱정, 근심 따위 잊어버릴 수 있었다. 대화는 유쾌한 분위기로 바뀌었고 보다 가벼운 주제로 넘어가고 있었다. 자네, 바 옆에 앉은 여자 봤어? 매트가 플랑베 바나나를 한 입 베어 물면서 말했다. 필시 날 쳐다보고 있는 게 분명해. 자네가 보기에도 그렇지. 엘리엇이 카운터 쪽을 돌아보았다. 길고 미끈한 다리에 사슴처럼 그윽한 눈길을 가진 수영복 차림의 여자가 나릿나릿 드라이 마티니를 훌쩍거리고 있었다. 저 여자는 콜골이야, 친구. 매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말도 안 돼. 내게 할까? 저 여자가 나만 쳐다보니까 자네는 샘을 내고 있는 거야. 자네가 보기에 저 여자의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은가? 25 정도? 자네 나이는 60. 매트가 순순히 나이를 인정했다. 나이를 제대로 아는데도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 제대로 한 방 먹은 매트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네. 내 인생에서 지금처럼 원기왕성했던 때는 없었다니까. 이봐 친구, 사람은 늙게 돼 있어. 그런 거야. 그게 인생이야. 내 생각엔 자네도 이젠 그걸 인정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매트는 그런 명백한 사실 앞에서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다. 자, 음식도 다 먹었으니 이제 슬슬 일어나세. 엘리엇이 몸을 일으켰다. 벌써 가게? 병원에 가서 몇 명의 목숨을 더 살려봐야지. 자네는 오후에 뭘 할 생각인가? 바를 쳐다보는 매트의 눈에 슬프게도 예의 여자가 젊은 손님과 노닥거리는 장면이 들어왔다. 몇 년 전이라면 얼굴만 반반한 골빈 녀석한테서 당장 미녀를 낚아채 왔을 텐데 지금은 무력감만 느껴질 뿐이었다. 너무 많은 시합을 치르느라 지쳐버린 복서처럼. 내 차로 병원까지 함께 가세. 늙어버린 내 몸에 검진이 필요로 할지도 모르니까. 매트가 엘리엇을 따라 일어서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